안녕하세요. 볼리핑 판기자입니다. 축구장 안팎에서의 인종차별 정말 지긋지긋합니다. 몰상식합니다. 부끄럽습니다. 바르셀로나의 앙투안 그리즈만과 우스만 덴벨레의 행동이 거센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사과를 하긴 했는데요. 역효과를 냈죠. 소속팀인 바르셀로나의 타격 역시 만만치 않을 것 같습니다. 덴벨레와 그리즈만이 호텔에서 함께한 모습이 SNS에 공개되었습니다. 최근의 모습은 아닙니다. 지난 2019년의 일입니다. 바르셀로나는 당시 메인 스폰서인 라쿠텐 초청으로 프리시즌 투어를 일본에서 진행했습니다. 당시 호텔에서 TV가 고장났고 호텔 직원들을 불렀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열심히 고쳐주고 있는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그리고 덴벨레와 그리즈만은 하지 말아야 할 생각, 하지 말아야 할 말을 영상에 담았습니다. 덴벨레가 먼저 게임을 하고 싶다고 저 못생긴 얼굴들을 부른 거야. 부끄럽지도 않나? 언어가 후지다 라고 조롱했습니다. 그리즈만도 저거 하나 고치는데 4명이 붙어있어 라고 비웃었고, 덴벨레는 여기에 저들은 더 진보해야 한다 라고 맞장구를 쳤습니다. 덴벨레와 그리즈만에게 그들의 말을 그대로 돌려주고 싶습니다. 부끄럽지도 않나? 더 진보해야 할 것은 너희들이다. 인종차별을 포함한 각종 차별은 축구를 포함한 스포츠계에서 우리 사회에서 무겁게 다루고 있는 이슈입니다. 전 세계 팬들의 사랑을 받는 이들이 그라운드 위에서 인종차별에 반대하는 의미가 담긴 무릎 꿇기 퍼포먼스를 하던 선수들이 공개되지 않는 자리에서는 인종차별적, 멸시적 발언을 하는 이중적인 모습을 보였고, 많은 사람들이 분노하고 있습니다. 논란이 일파만파로 커지자 덴벨레와 그리즈만은 사과문을 게재했습니다. 어디 인터넷에 보면 사과문 쓰는 방법 이런 것들이 있던데 그거라도 좀 보고 쓰지 그랬나 싶습니다. 덴벨레는 사과문에서 2019년에 있었던 비공개 영상이 SNS에 돌고 있다. 어떤 공동체를 향해 하고자 한 말은 아니었다. 나는 출신과 상관없이 이런 표현들을 친구들과 사용하곤 한다. 라고 억울해하면서 물론 불쾌할 수는 있다고 생각한다. 진심으로 사과한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즈만도 분노가 살짝 섞여있는 사과를 했습니다. 나는 그동안 어떤 형태든 차별을 반대해왔다. 하지만 사람들은 지난 며칠간 나를 나의 진짜 모습이 아닌 모습으로 만들고 있다 라며 나를 향한 이러한 비난에 반박한다. 일본인 친구들을 화나게 했다면 사과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이 모든 말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억울하다, 하지만 기분이 나빴다면 쏘리, 이거죠. 말인지 방구인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역풍이 불었습니다. 진정성을 어디에서도 느낄 수 없었습니다. 물론 나름의 진정성을 담았다고 하겠죠. 하지만 그들의 진정성은 딱 거기까지였던 것 같습니다. 바르셀로나의 메인 스폰서로서 일본에서의 프리시즌 투어를 유치했던 라쿠텐의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이 빡쳤습니다. 미키타니 히로시 회장은 트위터를 통해 바르셀로나의 스폰서로서 소속 선수들이 인종차별적인 발언을 한 것에 대해 실망감을 표한다. 이는 어떠한 상황에서든 받아들여질 수 없는 발언이고 구단에 정식으로 해명을 요청한다고 했습니다. 또 다른 스폰서인 코나미 역시 홈페이지를 통해 스포츠의 이념이 그렇듯 어떠한 차별도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 그리즈만과의 유희왕 홍보대사 계약을 해지하기로 결정했다 라면서 구단 파트너로서 바르셀로나 측에 이번 사건의 상세한 경위와 향후 대응에 대한 설명을 요구한다고 했습니다. 바르셀로나에는 라쿠텐과 코나미뿐만 아니라 시쉐이도 화장품 등 일본 기업들과 엔진오일로 유명한 SK지크, 로켓 배터리로 유명한 세방전지 등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스폰서들도 여럿 있습니다. 바르셀로나는 빠르게 그리고 낮게 엎드렸습니다. 바르셀로나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영상으로 인해 일본 및 아시아 팬들과 구단 파트너들에게 심려를 끼친 점에 대해 깊이 사과한다. 이는 바르셀로나가 추구하고 지켜야 할 가치와 일치하지 않는다. 구단의 가치는 바르셀로나가 보호하고 이사회와 임원으로부터 선수까지 조직의 모든 수준에서 존재한다. 우리는 인종차별 및 다양성 문제에 대한 교육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다 라며 구단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에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구단의 팬들과 파트너들에게 공개적으로 사과한다. 이사회는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 선수들은 이미 일본의 팬들과 파트너들에게 사과했다. 구단이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다. 하지만 내부적으로 적절한 조치를 취하려고 한다
라며 사과의 말과 함께 두 선수에 대한 사후 징계를 예고했습니다. 바르셀로나 역시 책임에서 자유롭지 못한 만큼 이번 사과문은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가장 큰 스폰서 중 하나가 엮여있고 팬들을 기만한 행위이고 무엇보다 이 땅의 축구가 추구해야 할 보편적 가치에 반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유럽의 여러 매체들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그리즈만과 덴벨레의 입지가 불안해졌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방출설도 이미 여럿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즈만과 덴벨레 둘의 이적료를 합하면 무려 2억 5,500만 유로, 한화로는 3,421억 원 안팎입니다. 상당히 높은 금액이죠. 하지만 몸값에 비해서 최근 활약은 그리 좋지 않았습니다. 그리즈만은 바르셀로나로 이적한 이후 아틀레티코 마드리드 시절의 모습을 찾지 못하고 있고요. 유로에서는 한 골에 그쳤습니다. 덴벨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매 시즌 부상으로 허덕였고 이번 유로 2020에서는 또다시 햄스트링 부상을 당하며 향후 4개월간 결장할 예정입니다. 바르셀로나는 경영난으로 있는 선수들의 급여도 삭감해야 할 위기이고 이미 영입한 선수들의 등록도 제때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 이 난리까지 났으니 정말 곤란한 처지에 놓였습니다. 바르셀로나가 추구하는 가치를 담은 한마디가 있죠. 홈구장인 캄프누에 당당히 새겨져 있습니다. 메스케운 클럽 그 이상. 그리즈만과 덴벨레의 정신나간 행동을 어떻게 대처하냐에 따라 클럽 그 이상의 가치를 지킬 수 있을지 아니면 그냥 메스케운 클럽이 되어버릴지 결정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볼리핑이었습니다.